또 우리 사회를 무겁게 짓누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서초동에서 나온 법조비리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 출신들이 일으킨 일로 보입니다. 자, 손소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대표, 원정 도박 외국 나가서 많이 했는데 2번이나 무혐의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번에 그 세 번째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서 기소가 된 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이상한 행동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 원정 도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그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점. 이 점이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최유정 변호사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게 이제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판사가 영장을 다 받은 다음에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최유정 변호사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정말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범죄 사실 소명되는지 등등을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사실 오늘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유정 변호사가 자신의 어떤 권리를 일단 포기한 거죠. 일단 최유정 변호사가 정은호 씨한테 20억은 받았고 30억 원은 계좌에 딱 꽁꽁 묶어넣어서 받은 거고요. 근데 오늘 이제 새롭게 보도가 나온 것이 예전에 이 어떤 투자자문사 대표를 변론할 때 50억 원을 쇼핑백에서 받았다? 다 현철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은호 대표에 대한 그 변호 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이순 투자자본의 그런 송모 씨의 그런 변호를 먼저 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선임료로 50억 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또한 그 50억 원이 어떤 계좌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쇼핑백에 넣어서 현찰로 건네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곧바로 이제 그 탈세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또한 계좌로 받지 않은 돈은 실제로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찰로 넘겨진 거 아니냐라는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추후에 곧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에 홍만표 변호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장판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 그리고 특수부 검사 출신의 검사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계속되고 있는데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달력을 통해서 준비를 한 게 있는데 그 달력을 보면 압수수색이 한 일주일쯤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당초에 5월 3일과 4일에 1차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그때 최유정 변호사의 그런 사무실, 그리고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니면 국세청 등등을 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검찰 측은 아니다. 아직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 일단 압수수색을 할 만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봐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여론이 악화돼서인지 아니면 1차 압수수색 결과 뭔가 혐의가 나와서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일주일 후에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정은 차장,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법원 출입 기자로서 이제 해볼 때 이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검찰로서도 선처라고 그럴 만한 여지가 좀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네, 오늘 현직 경찰 간부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제 식구 감싸기다. 미래에 똑같은 도움을 젊은 검사들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요청 들어오면 그리고 자기 선배 검사 출신의 그 선배들이 그렇게 일을 당하면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데요.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지금까지 100억이 가능했다는 그 전관 예우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검찰이 영장 받으려면 법원에 소명해야 돼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모든 이 사안의 뿌리는 정은호 씨잖아요. 이 사람이 3번 원정 도박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깔끔하게 무혐의 처리가 됐고 세 번째 지금 문제가 돼서 구속됐고 실형을 선고받은 거잖아요. 자, 저희가 좀 날짜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정은호 씨의 원정 도박과 검찰, 경찰의 수사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참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벌써 몇 년 된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정은호 대표가 원정도박, 수백억대 원정도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경찰이 처음에 내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게 2013년 1월인데요. 이렇게 그 내사 착수해서 수사를 했고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검찰이 송치하기 전에 무혐의 처분으로 이제 그 후에 검찰 송치됐습니다만 2014년 11월에 첫 번째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자, 2013년 1월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서 1년 반쯤 지나서 검찰이 수사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게 2014년 11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확인된 걸 보니까 2012년에 이미 3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이제 다 자백을 했고 인정이 된 사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첫 번째 조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못 밝혀낸 것인지, 네. 사실을 덮은 것인지, 어쨌든 무혐의 처분이 나와서 처벌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네. 그게 또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후에 또 한 번 더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네. 2015년 2월에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이나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 그 후에 기소돼서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했던 사실인데 네. 그 당시에 경찰 단계,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에서 두 번이나 이제 그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데 네. 이거는 과연 수사를 경찰과 검찰이 잘못한 것인지 네. 아니면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덮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 부분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이런 공분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인 스스로는 내가 300억 정도를 잃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 도박을 했다는 건데 일단 잠시 후에 판결문을 통해서 판결문에 나온 정은호 씨의 해외 원정 도박의 실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네, 전 저 사건을 보면서 네. 한국 검찰이 너무 세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정기관을 대통령이 너무 세게 활용하는데 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가 누군지 두 번 다. 네. 그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아니면 경찰에게 맡기든지. 네. 그래 홍만표 검사는 이미 나가서 변호인이니까 수사하기 쉬운데 자기 네. 식구를 하려면 그걸 조사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 검찰 네. 맨날 자기 식구 감싸기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무혐의 처분을 두 번 내렸는데 세 번째 수사 때는 본인이 다 자백하고 이것저것 지금부터 판결문 공개할 건데 다 사실관계가 정립이 됐거든요. 왜 첫 번째, 왜 두 번째는 무죄가 났는지, 무혐의가 나서 기소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검찰 스스로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천상철 차장, 판결문을 통해 본 이분의 해외 원정 도박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일단 여러 번 했던 거죠. 카지노 5곳을 돌아다니면서 네. 3억, 14억, 7억, 14억, 30억. 이게 한 판의 최대 베팅 금액이 이제 수억 원인 거죠. 보통 네. 뭐 10불, 20불 또는 뭐 100불 이게 아니라 네. 수십만 달러를 가지고 네. 한 돈이 걸린 데에서 마카오에서 5곳을 돌아다니면서 네. 수백 회에 걸쳐서 돈을 잃은 거죠. 마닐라에 한 일단, 곳도 와서 네. 14억을 잃고요.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이제 정은호 씨는 이제 중국령이 된 이제 포르투갈령이었던 마카오 그리고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 갔는데 흔히 이제 환치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가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배가 다 관련됐다고 하는데 진짜 이 경우도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돈을 융통을 하고 다 잃고 나면 한국에 와서 갚거나 비자금을 통해서 되돌려주는 이런 수법을 쓰다가 딱 걸린 거죠. 근데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네. 저것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네. 결국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과거에 2번이나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분이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분명히 검찰의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판결문을 쭉 읽어봤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번에 가서 3억을 잃었고요. 다음번에 가서 14억을 잃었습니다. 이게 판돈의 규모가 아니라 잃은 액수입니다. 이 사람이 화장품 사업으로 큰 돈을 번 것은 맞지만 7억도 잃고 한 번에 14억도 잃고 한 번에 35억 원을 잃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다 충실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카오에서 잃고 결국 빌려 했으니까 국내에서 돈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회사 돈으로 준 건지 개인 돈으로 준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두 번째 무혐의가 나온 후에 이번에 그 상습 도박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네. 현재 그 구치소에 있으니까 네. 모든 단죄가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문제가 다 그 해결된 것이고 다 처벌된 것이다라고 네.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순히 도박을 한 것도 물론 범죄입니다만 문제가 큽니다만 그 네. 도박 자금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이냐? 네. 만약에 본인이 대표이사이고 세운 회사이지만 그 해당 회사의 어떤 자금을 몰래 횡령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더 큰 문제고요. 또한 그 자금의 횡령의 그런 규모를 볼 때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돼서 네. 최고 법정형이 뭐 실제로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아주 무거운 범죄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좀 일정 빼주고 네. 상습 도박으로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의 거래를 했다면 이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일단 그 배경에 혹시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 예우로서 도움을 준 것 아닌지 아니면 홍만표 변호사로서는 1억 5천만 원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건데 적절하게 법률적 조언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데 홍만표 변호사의 이력을 보니까 특히 이 2013년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12년에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고 그 이듬해 첫 해에 이제 91억 6,800만 원을 번 것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건보료 부과를 해야 되니까 신고하는 절차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첫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 해 그리고 그 이듬해 2년 연속은 갑자기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임했던 사건의 건수는 비슷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신고한 수임 건수가 비슷했다면 단가가 많이 떨어지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떨어질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그것은 혹시 탈세를 한 것이 아니냐 혹은 그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 금융 계좌 내역을 추적하고 있고 또 압수수색까지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탈세 혐의고요.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전관예우인데 이 부분에만 너무 한정해서 덮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입니다만 이렇게 2014년과 2015년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임 건수는 비슷한데 갑자기 3분의 1 정도 줄었거든요. 자, 적게 신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차장, 과거에 이제 굉장히 유력한 그 공직자들이 퇴임 이후에 뭐 노력은 많이 했고 그동안 이제 쌓아온 그 공력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잖아요. 그야말로 전관예우죠. 사실 돈도 벌고 그렇다면 공직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돈도 실컷 번 다음에 다시 또 고위직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은 적이 많았습니다. 정동기 전 이제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검 차장을 지냈던 분인데 그 은퇴하고 나서 무려 7개월 동안 7억 원을 2008년도에 벌었습니다. 그래서 월 1억 원씩 벌어갔다. 이런 얘기 때문에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12일 만에, 지명 12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고요. 황교안 현 국무총리죠. 법무부 장관과 부산 고검장을 지냈는데 17개월과 17억 원. 여기도 공교롭게도 월 1억 원이네요. 안대희 전 대법관, 국무총리 후보였지만 5개월간 16억. 여기는 이제 한 달에 3억씩 벌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자진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이라는 것, 이게 정서적으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요, 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여론이 잘못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군에서 제대한 사람들이 제대하고 군 관련 방산업체나 에이전트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군피하고요. 원자력계에 비리가 있다고 해서 원자력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한 이후에 못 가도록 핵피하라고 하면서 근데 검찰하고 저 판사들은요, 다 변호사 가가지고 돈 잘 벌거든요. 그런 법 만든 사람 누굽니까? 저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한국에서 왜 저렇게 사법기관들을 세게 운영하는지 대통령이 이해가 안 돼요. 저거부터 잡지 않으면은 한국 제대로 못 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만 보고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요. 우리 사회가 과연 이렇게 공정한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될 때입니다. 1년 동안 91억 원을 벌었다고 신고한 것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검찰 같은 경우는요. 검찰에서 중간에 변호사 개업하는 경우도 없고요. 끝까지 가고 진급 못해도 그다음에 퇴임하고 나면 국회의원 나오거나 변호사 개업 거의 안 합니다. 일본 검찰 프라이드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다 국회의원 되거나 돈 벌려고 나오거든요. 저거 바꿔야 됩니다. 자, 프라이드한 말씀까지 주셨습니다.